인생을 한 편의 영화로 비유한다면 당신은 주인공인가요? 감독인가요? 아니면 엑스트라인가요? A씨는 50대 중반의 부동산 중개인이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산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중개업에 종사한 20여 년 동안 한 번도 풍족한 부를 누려본 적이 없다. 열심히 일하는 데 비해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지만 막상 자신은 한 번도 자가주택을 가져본 적이 없었고 월세를 전전하며 살고 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아내와 자식들에게 경제적 능력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고충을 털어놓는 그는 나와 만나 관념 분석을 진행하는 내내 반복되는 궁핍한 경제 사정에 답답해하며 불만을 늘어놓았다. 카밀로, 당신은 항상 경제적으로 궁핍했습니다. 맞나요? A, 맞습니다. 단 한 번도 풍족해 본 적이 없습니다. 카밀로, 물질적 풍족함이란 상대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해도 마찬가지인가요? A, 네, 모든 부분을 감안해도 저는 항상 궁핍했던 것 같습니다. 카밀로, 가난이 항상 반복되고 있는 거군요. A, 맞아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카밀로, 그런 상황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A, 답답합니다. 처자식에게도 돈 못 버는 아버지라고 무시당하는 듯해서 죽을 듯 괴롭습니다. 카밀로, 좋습니다. 당신이 왜 돈과 인연이 없는지 알겠군요. 제가 그 이유를 말해드리면 크게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당신이 가난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를 밀어내고 있는 것이지요. A씨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다. 바로 반복이다. 첫 번째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경제적 궁핍이다. A씨의 가난은 한두 번 반복되고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답답함과 불만이다. 결국 궁핍한 현실과 이에 대한 불만이 반복되고 있다.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A, 믿을 수가 없네요. 제가 가난을 선택했다고요? 카밀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난을 선택한 것은 당신이 익숙하게 생각하는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익숙한 나라는 느낌은 의식의 가장 표면에 나타난 자아일 뿐이죠. 가난에 대한 선택은 그보다 훨씬 깊은 마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반복되는 현실은 당신의 의식 깊은 곳으로부터 나의 현실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반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A, 그럼 저는 무엇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카밀로,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것이 또 하나 있지 않나요? 그것 때문입니다. A, 그게 뭐죠? 감이 안 오네요. 카밀로, 불평불만입니다. A씨는 현실에서는 가난이 반복되고 있었고 그와 더불어 가난에 대한 불평불만도 반복되고 있었다.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를 파악해보자.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당연히 불만을 가질 만한 현실, 즉 가난이 있기에 불만이라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원인과 결과를 통으로 보자. 가난하기에 불평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불평불만을 하기 위해 가난한 현실이 존재할 수도 있다. 위에서 내려다보듯 사건과 결과를 한꺼번에 보자. 가난한 현실과 불평불만은 상호의존적인 관계다. 가난한 현실이 있어야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고 불평불만이 있어야 그것의 정당한 근거가 되는 가난한 현실이 있을 수 있다. 결국 가난과 불평불만은 하나인 것이다. 원인 가난한 현실과 결과 불평불만가 하나라면 어떻게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 결과를 바꿔주면 된다. 카밀로, 가난한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불평불만을 멈춰야 합니다. A, 생각지도 못했던 반전이군요.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결과를 바꾸려면 원인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카밀로, 원인과 결과는 하나이며 본래 상대성 안에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죠. 결과라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단순히 사건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은 매우 종합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니 결과를 바꾼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담겨 있는 감정, 느낌, 관점, 정서 등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현실은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경우 대표적인 감정 형태는 불만입니다. 그렇죠. A, 맞습니다. 저는 제 현실에 불만이 많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현실이 고된 건지 당최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카밀로, 당신은 아내와 자식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나의 노력이 보상받지 못했다고 느끼고 억울해하고 있죠. 이 모든 경우에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욕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A, 네, 저는 인정받고 싶어요. 하지만 살면서 한 번도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카밀로, 당신에게는 항상 궁핍한 현실이 있습니다. 이에 동반되는 불만이 바로 궁핍한 현실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이자 현실에 대한 당신의 반응입니다. 현실이 궁핍하면 궁핍한 거지 왜 불만일까요? 현실이 어렵다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아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나요? 당신의 현실에는 궁핍과 불만이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은 그 불만을 위한 것입니다. 불만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니 불만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체가 함정입니다. 당신은 사실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A, 아닙니다. 저는 인정받고 싶습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요. 카밀로, 만약 진정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현실은 인정받는 현실로 변해가야 합니다. 인정 욕구를 통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인정받음이 아니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인정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인정 욕구가 사라진 적이 있나요? A,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잠시 사라졌다 다시 나타났어요. 카밀로, 그것이 방어기제로서의 욕구가 가지는 속성입니다. 인정 욕구는 오히려 인정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인정 욕구의 타고난 역할은 인정을 받아내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충족되면 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사라져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인정욕구라는 방어기제가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인정욕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하는 것이 충족되면 사라질 수밖에 없기에 오히려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충족되지 않도록 판을 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양한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두려움은 책임지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인정은 받고 싶지만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 같은 마음이죠. 인정받고자 노력한다 해도 성공할 거라는 자신이 없어서 두려운 척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상태이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이 같은 불확신, 즉 두려움은 가속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차라리 무언가를 시도하지 않는 게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이것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던가 아니면 시도하던 것들이 중간에서 그럴듯한 이유로 계속 어긋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자신의 실패를 미리 정해놓고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 난 최선을 다했는데 일이 이러저러 해서 잘 안 풀렸을 뿐이야와 같은 치밀한 알리바이를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A, 충격입니다.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카밀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당신은 나는 결핍된 존재다라는 자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생긴 인정욕구는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두려움을 활용하고 이 두려움은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계속 궁핍한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결국 당신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스스로를 궁핍한 사람으로 규정해 놓은 겁니다. 또 그렇기에 나는 뭘 해도 안 되라는 관념이 있는 겁니다. 이 관념은 당신의 현실이 증명하고 있죠. 경제적 결핍이 계속 반복되는 현실 말입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면 스스로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이것 또한 견디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나는 열심히 살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현실이 이렇다라는 관념을 만들어내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속 불평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심 불평불만을 즐기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위해서 계속 궁핍한 형태로 반복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합법적으로 징징거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니까요. 그리고 이 덕분에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궁핍한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부터 도피할 수도 있고요. 보다 깊은 곳에 당신에게는 어떻게든 계속 가난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A씨의 문제는 결국 이것이었다.
그의 현실은 궁핍한 현실에 따른 감정을 계속 체험해서 심층, 무의식 속에 자기 규정인 나는 결핍된 존재다라는 관념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였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불평불만을 멈추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었다. 관념 분석 이후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A씨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멈췄고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런 노력만으로도 그의 사업은 성장하기 시작했다.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니 A씨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더욱 커져 선순환을 시작했고 2년 뒤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사게 되었다. 그를 바라보는 아내와 자식들의 시선 또한 변했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 말이 시가 된다. 이와 비슷한 격언들은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말이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우리의 삶이 한 편의 영화라고 생각해보자.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그 시나리오에는 완성되어 상영되는 영화에서 펼쳐지는 모든 장면들이 이미 다 들어있다. 우리는 몸의 감각기관이라는 어플과 뇌에 깔려있는 현실에서 소프트웨어를 통해 매 순간 인생이라는 장면들을 다운로드하고 있으며 이 정보들을 재구성하고 있다. 영화에서는 시나리오 안에 없는 내용을 볼 수 없고 게임에서는 프로그램된 정보만을 체험할 수 있다. 이처럼 영화를 구성하는 시나리오 요소와 게임을 구성하는 프로그램, 정보 요소가 바로 개개인의 삶을 만들어내는 현실 출력회로 다른 말로 관념망이다. 이를 카르마라고 부르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현실을 바꾸는 것은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포지션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다. 현실을 변화시키려면 포지셔닝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의 삶이라는 영화 속 등장인물로 포지셔닝한 상태에서는 현실을 바꿀 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영화 속 장면을 만들어 나가는 권한은 감독에게 부여된 권한이다. 자기 자신의 삶이라는 영화 속 등장인물로 규정하면 흘러가는 현실의 스토리에 끌려다닐 뿐 현실 창조 능력은 제한된다. 그러니 현실을 바꾸려면 영화 장면이나 스토리를 바꿀 수 있는 포지션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해야 한다. 그것이 포지셔닝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화 속 등장인물이 아닌 최소한 관객의 관점으로 물러나야 한다. 자신의 삶을 대상화하여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고 인식하느냐에 따라 관점이 형성된다. 관점은 내가 삶을 인식하는 지점이 되고 현실은 관점을 통해 출력된다. 따라서 어떤 관점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내 삶을 형성하는 관념의 내용이 달라진다. 자기 자신을 어쩌다 삶이라는 영화에 출연하게 된 엑스트라나 짜여진 대본대로 연기해야 하는 주인공으로 여긴다면 당신의 삶은 변하지 않는다.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적어도 관객의 입장이 되어 자신의 삶을 대상 바라보듯 구경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때 변화가 시작된다. 이 책은 관념 분석을 소개한 책이다. 관념 분석의 핵심은 단순히 어떤 현상의 원인의 원인을 찾아 기계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지 않다. 원인의 원인을 찾아내고 분석하는 과정은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품어주기 위한 과정이다. 우리 안의 진실은 이원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미처 알아챌 수도 제대로 이해할 수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내 삶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었는지를 깨달으면 매 순간 감탄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존재는 감탄할 만한 존재이다. 자기 자신에게 감탄해 본 적이 있는가? 인생에서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소중한 시청 감사합니다.